중복 순열 문제를 지수 생성 함수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예제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중복 순열 문제를 지수 생성 함수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생성 함수랑 지수 생성 함수랑 무슨 차이냐? 생성 함수는요, 중복 조합을 구할 때 사용이 되었고, 이번 시간에 지수 생성 함수는 중복 순열이 나타날 때 지수 생성 함수를 쓰는 거예요. 예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 AN, BN, CN이 모두 같은 수라고 했습니다. AN의 내용을 볼게요. ABC, 세 문자 ABC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N개의 문자를 뽑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3HN 중복 조합의 문제예요.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일렬로 배열해야 한다고 하죠. 중복 조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뽑은 애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포함된 겁니다. 이 순열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건을 걸어놨죠. A는 1개 이하, B와 C는 2개 이하. A와 B와 C가 있는데 이 3개를 중복 허락해서 N개를 뽑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배열하는 수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A는 1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0에서 1까지 조건이 주어졌고요. B와 C는 각각 2개 이하로 뽑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N개의 문자를 뽑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3개를 뽑는다라고 할게요. 3개. 그러면 AAB 이렇게 뽑힐 수 있나요? A는 최대 많아봤자 1개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뽑히고 ABB 이렇게 뽑히는 경우는 가능하겠다. 근데 얘를 여기서 뽑고 나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렬로 배열을 해라고 했어요. 따라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 나누기 1팩,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A, B, C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 1팩, 1팩, 1팩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3이 아니라 그냥 N이거든요. N개의 문자를 뽑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를 X1개 뽑고요. B를 X2개 뽑아요. 그리고 C를 X3개 뽑아요. 물론 더해서 N개를 뽑아야 되니까 더하면 N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Xi들은 범위가 주어져 있죠. 이와 같이 X1을 뽑았고 X2를 뽑았고 X3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 뽑은 것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우선 N개를 뽑았으니까 N 팩토리알 분의 X1 팩토리알, X2 팩토리알, X3 팩토리알이 될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N개의 문자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X1, X2, X3라고 했지만 얘는 특정한 X1, X2, X3가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하는 X1, X2, X3면 다 상관이 없죠. 그런 Xi들을 모두 구해서 다 더해줘야만 N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Xi들의 이 정수의 집합을 S라고 한다면 시그마 X1, X2, X3가 S에 있을 때 이 경우들을 모두 구해서 더하면 N개의 문자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데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AN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 AN을 구하는 방법은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지수 생성 함수겠죠? 자, 이 내용을 처음 배우면 지금도 복잡할 테지만 앞의 내용은 잠시만 접어두고 3번에 이 식을 좀 볼게요. 이 식에서 n 팩토리알 분의 x의 n승의 개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잠시만 집중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잠시만 집중을 해보세요. n 팩토리알 분의 x의 n승의 개수를 구할 건데 우선 이 각각에서 원소를 하나씩 뽑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x1 팩토리알 분의 x의 x1승 어떤 친구를 뽑을지 모르니까 그냥 문자를 x1이라고 한 거예요.
뭐 이 둘 중에 하나를 뽑겠죠. 근데 뭘 뽑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문자를 하나 뽑으면 x2 팩토리알 x의 x2승, 마찬가지로 x3 팩토리알 x의 x3승. 근데 지금 우리가 n 팩토리알 분의 xn승의 개수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을 그럼 계산하면 x1 팩, x2 팩, x3 팩, x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되는 거고, 애초에 뽑을 때 이 친구가 n을 만족하게 뽑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식을 잠시 변형시켜 볼게요. 여기다가 n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식의 변화는 없죠. 넣어주고 다시 나눠줬으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n팩 분의 x의 n승, n팩 분의 x의 n승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개수가 되나요? 얘는 개수가 아니죠. 얘는 개수가 아니에요. 왜 개수가 아니죠? 개수가 되려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꼴 n, 이 식을 만족시키는 xi들을 다 가져와서 더해야 그게 개수가 되는 거죠. n 팩토리알 분의 xn승의 개수는요, 이런 특정한 xi들이 아니라 더해서 n이 되는 x1, x2, x3 얘네들을 다 구해서 더해줘야지만 그게 개수가 된다니까요. x1 팩, x2 팩, x3 팩, n 팩. 근데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n이 되는 경우, 더해서 n이 되는 이 모든 경우를 시그마 더해야지만 개수가 나오는 거죠. 지금 요 앞에 개수라고 적어야 되죠? 이것의 개수.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얘랑 같네요. 즉 다시 얘기해서 n 팩토리알 분의 xn승의 개수, 이것이 an이 되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중복 순열을 만날 때 지수 생성 함수를 어떻게 계산적 조작을 해야 되는지, 중복 순열을 어떻게 지수 생성 함수로 풀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너무 어렵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봅시다.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an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an을 자세히 봤더니 중복조합이 아니라 중복순열이네. 중복 허락해서 n개의 문자를 뽑았는데 그걸 배열하는 순열의 의미가 같이 스며들어져 있네. 그러면 이때는 생성함수가 아니라 지수 생성함수로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이 식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식의 n 팩토리알 분의 x의 n승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A 문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0과 1이죠. 0번 선택하거나 1번 선택하거나. 그래서 차수가 0이게 1이게 팩토리알을 써서 딱 여기까지만 적어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B를 선택할 수 있는 게 0번부터 2번까지니까 0, 1, 2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팩토리알은 이 차수에 맞게 똑같이 팩토리알을 적어주고요. C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몇 급수 형태로 표현을 해줍니다. 시그마 n 팩토리알 분의 x의 n승,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때 n 팩토리알 분의 x n승의 개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 an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별을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는다. 이게 바로 사실 an이더라. 이거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문제 하나를 한번 볼게요. 참고로 제가 이산수학 관련 내용을 올렸을 때는 교재는 박종환님 이산수학 책이고요. 흔히 많이 쓰는 책 중에 하나죠. 이 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고가 아니라 거의 이게 다예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n명을요, 서로 다른 4개의 방에 배치를 해야 된대요. 서로 다른 4개의 방을 n개 뽑고요. 그리고 걔네들을 서로 다른 n명이니까 순열, 배열하는 문제가 끼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지수생성 함수 이렇게 떠올리는 겁니다. n명을 A, B, C, D에 배치를 하는데 A, B에는 많아야 한 명이 되도록, 그러니까 A, B, C, D를 n가지 선택하면 되는데 2개 이상 선택하면 안 되죠. A, B는 선택할 때마다 사람이 한 명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니까 A, B는 2번 이상 선택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C, D는 제약 조건이 없죠. 아무도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럼 이때 얘네들을 배치하는 방법의 수 CN을 구하라. 그러면 이 제약 조건에 맞게 식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고, A, B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C, D는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알맹이가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그리고 C, D 2개니까 제곱을 해줬어요.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x니까 1 플러스 x의 제곱, 얘는 시그마 n 팩토리얼분의 x의 n승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2의 x승이죠. 따라서 2의 x승을 제곱했다. 그리고 1 플러스 x의 제곱을 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고 얘를 전개해 줍시다. 그럼 풀어서 적으면 이 식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목표가 뭡니까? n 팩토리얼분의 x의 n승의 개수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몇 급수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2의 2x승, 얘는 시그마 n 이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분의 2x의 n승인 거죠. 근데 거기다가 x제곱이 붙었으니까 이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각각을 몇 급수 형태로 표현한 거고요. 우리가 사실 목표는 n 팩토리얼분의 x의 n승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의 개수를 찾아야 그것이 바로 CN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n 팩토리얼분의 x의 n승으로 묶어줘야 하는데 첨자가 안 맞아요. 얘는 x제곱부터 시작을 하고요. 얘는 x의 1승으로 시작을 하고요. 얘는 1로 시작을 하는 거죠. 따라서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 뭉탱이로 묶어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첨자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앞에 항이 x제곱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x가 없고 상수가 없거든요. 1이 없고 x가 없기 때문에 이 첨자가 큰 L을 기준으로 뒤에 항들을 만들어줘야겠구나. 따라서 이 뒤에 식들도 x의 제곱으로 시작할 수 있게 식을 변화시켜줬고 2x가 딸려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핑크색도 2차 식부터 시작할 수 있게 식을 변형해줬고 원래 식이랑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1 플러스 2x가 딸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n팩분의 x의 n승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걸 모은 식이 바로 이 식이거든요. 그럼 n 팩토리얼분의 x의 n승의 개수가 바로 cn이 될 거기 때문에 cn이라고 하는 건 n이 2 이상부터는 이 식을 만족하고 n이 0일 때는 0 팩토리얼분의 1, 1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1이고요. 그리고 n이 1일 때는 1 팩토리얼분의 x가 되니까 x의 개수, 여기 4죠. 4가 되는 겁니다. 몇 급수가 n 이꼴 2일 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해서 적어줘야 합니다. 이 몇 급수 형태로 바꾸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해서 간편하게 전체적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